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백년 두뇌입니다. 지은이는 하세가와 요시아이고 옮긴이는 조혜선님입니다. 펴낸 곳은 북라이프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하세가와 요시아는 매월 약 1천여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내과 및 치매 전문의입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치매 명의로 누적 진료 건수만 20만 건이 넘습니다. 2000년 기후현 토키시의 병원을 개업했으며 반경 100km나 되는 먼 지역에서 환자가 찾아올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일본 신경학회, 일본 내과학회, 일본 노년병학회 소속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브레인 그룹의 이사장입니다. 백년 두뇌는 그가 28년간 의사로 재직하며 진찰한 수많은 환자의 사례를 토대로 터득한 뇌 건강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사고법,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법, 나이가 들어도 쌩쌩한 뇌를 만드는 환경관리법 등 저자 본인이 직접 실천해 효과를 본 뇌관리법을 담았습니다. 저서로는 13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뇌가 젊어지는 엄지손가락 자극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공무원은 왜 치매에 걸리기 쉬운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책 등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강연과 방송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자꾸만 깜빡할까? 뇌 기능이 약해지면 주말 어떻게 보냈어? 라는 질문에 글쎄, 뭘 했더라? 라고 대답하거나 지난번에 요청한 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게 뭐였죠? 라고 반응한다. 작업 기억이 힘에 부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깜빡한다는 것만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뇌의 사고력, 창의력, 지적 생산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임은 분명하다. 흔히들 나이를 먹으면 새로운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꾸준히 뇌를 연구한 전문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들면 기억한 것을 잘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말이 더 적절해 보인다. 즉,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뇌에 입력한 기억을 제대로 출력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지식, 기억을 제대로 끄집어낼 줄 아는 사람은 백년 두뇌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작업 기억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해야 5에서 7개 정도다. 게다가 작업 기억의 처리 능력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약해지는데 50대에 들어서면 한창 때에 비해 30% 정도 저하한다. 따라서 능률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바로 해방이다. 앞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작업 기억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누구나 일하던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 식은땀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엑셀로 수치를 정리하고 워드로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 이미지를 추가하려고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해 사진 파일을 열자마자 컴퓨터가 다운되는 시기다. 화면이 멈추고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클릭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결국 저장하지 못한 작업 파일을 전부 날리고 만 적이 있지 않은가? 컴퓨터가 다운된 원인은 작업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해 메모리가 부족해지자 컴퓨터의 운영 체제 자체가 멈춰버린 것이다. 작업 기억의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 책상 앞에 앉아 눈앞에 놓인 안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그려보자. 뇌에 있는 수많은 정보 중 필요한 부분을 꺼내고 관련 자료와 각종 데이터를 참고한 다음 거래처에서 받은 인상을 종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작업 1이라고 하자. 그런데 부하 직원이 상담을 요청해오는 바람의 불평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 알람이 울린다. 확인해보니 퇴근길에 생필품을 사오라는 가족의 메시지다. 부하 직원의 상담 요청을 작업 1라 하고 가족의 심부름 요청을 작업 3이라고 하자. 이 시점이라면 가장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로 상담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사는 것으로 할 일의 순서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고객의 문의 전화와 상사의 메신저 호출이 추가된다면 작업 보고서 작성 컴퓨터를 이용한 아웃풋 작업, 작업 2 부하 직원의 상담 요청되면 소통, 작업 3 가족의 심부름 요청 스마트폰 메시지 주고받기, 작업 4 고객의 문의 전화 대화, 작업 5 상사의 메신저 호출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대화. 작업은 5개지만 각각 분석해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수는 그보다 많다. 이것을 전부 동시에 처리해보려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작업 기억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평균 5개이며 최대 7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가 멈추지 않고 매끄럽게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가 5에서 7개라는 의미다. 일하는 속도가 빠르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월등하게 뛰어난 작업 기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작업 기억을 해방하기 위해 각각의 작업을 재빠르게 끝내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다. 작업 기억의 처리 능력을 키우려면 근력을 키울 때처럼 과부하를 걸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으로 작업 기억의 공간을 해방시켜 순차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뇌도 잘 돌아간다. 백년 두뇌를 위한 두 번째 법칙에서 말하는 건강의 비결을 알아보자. 건강 수명은 69세에 이르기까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앓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노년에 접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데 그 상태에서 식생활을 바꾸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살이 찌기 시작한다. 살이 찌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므로 그만큼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도 커진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뇌경색, 뇌출혈이 즉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후유증은 남는다. 특히 전전두엽의 기능과 작업 기억 능력이 저하된다. 재활 치료를 받아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해도 건강하던 시절의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50에서 60대의 뇌경색, 뇌출혈을 겪으면 뇌를 단련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최근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법을 알려주는 헬스장과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 40대에 의도적으로 체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백년 두뇌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 나라 지역의 호류지라는 절은 607년에 창건되었으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이 절의 기둥에는 1000년 이상 나이를 먹은 노송나무가 쓰였다. 그뿐만 아니라 곱게 자란 나무만 추리고 태풍 같은 재해로 조금이라도 손상된 흔적이 남은 목재는 쓰지 않았다고 한다. 백년 두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강한 몸은 1000년 된 노송나무에 해당한다. 뇌라는 소프트웨어를 평생 쓸 수 있도록 만들려면 반드시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건강하게 단련해야 한다. 흡연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줄까? 흡연은 뇌 건강에 백해무익하다. 흡연은 혈관을 좁혀 혈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생산해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하지만 정부가 흡연 장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담배 가격을 올리고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끊임없이 알려도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에 도저히 금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담배를 피워서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다. 담배에 든 니코틴은 뇌에 영향을 미쳐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 의욕과 행복감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뇌는 니코틴이 없을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한다. 뇌가 니코틴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담배를 피우지 못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전과 달리 요즘 흡연자들은 좁은 흡연실에서 어깨를 맞대며 담배를 피운다. 심지어 자신은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사람의 담배 냄새는 거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렇게 싫어하는 연기를 맡으며 좁은 공간에 모여서까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훨씬 커서 뇌가 니코틴을 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담배는 뇌에도 몸에도 백해무익할 뿐이다. 흡연은 평생 쓸 수 없는 뇌로 직진하는 외길이나 다름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멈춰버린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4가지 건강 습관을 점검했을 때 가장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가? 였다. 운동은 뇌를 평생 쓸 수 있도록 단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실시한 운동과 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면 3에서 4시간 동안 인지 능력, 집중력, 사고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운동으로 뇌 혈류가 개선되어 의욕과 학습 등에 관여하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이나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 걷거나 서서 하는 작업도 효과가 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몸을 움직일 때 머리를 썼다. 수렵으로 먹고 살던 시대의 인간은 동료와 함께 지혜를 발휘해 자신들보다 덩치가 큰 사냥감을 잡았다. 살아남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면서 뇌를 발달시켰다. 이것은 사냥을 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뇌 기능을 높이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네 번째 건강 습관인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가 18.5 이상, 30 미만인가? 라는 항목도 해결된다. 하루에 15에서 30분씩 일주일에 3회 정도 걸으면 체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식생활과 운동을 결합한 건강법이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뇌를 평생 쓸 수 있도록 단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다이어트는 필요 없다. BMI 18.5 이상 30 미만은 지나치게 마르거나 살찌지 않은 딱 좋은 체형을 의미한다. 예전에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걷기 운동을 권했는데 걸어도 몸무게는 줄지 않는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애초에 걷기 운동을 하는 목적은 체중 감량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다. 반대로 말하면 40대인데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번도 유산소 운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평생 쓸 수 없는 뇌로 향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러닝화와 러닝복을 갖춘 상태로 달리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집까지 걷자. 점심 휴식 시간에 가까운 공원을 걷자. 휴일에는 운동을 즐기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뇌 건강 비결.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내는 고령의 한 작가는 박식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기 때문에 박식해지는 것이다. 라며 창작의 비밀을 밝혔다. 이처럼 기억의 입출력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좋다. 글을 쓸 때는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문장을 만든다. 그때 수많은 부가 정보가 함께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출력을 전제로 정보를 입력하는 셈이다. 즉, 작가는 머릿속에 입력한 정보를 글이라는 형태로 출력해서 책으로 완성한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평소 독서를 할 때 아웃풋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받아들이면 작업 기억이 평소 이상으로 활성화된다. 작업 기억은 들어온 정보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장기 기억에 담아둔 다양한 정보 중 어떤 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독후감을 쓰거나 소감을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출력할지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뇌는 적절한 자극을 받는다. 뇌가 맡고 있는 말을 저장하고 끄집어내는 기능은 크게 정보를 입력하는 능력과 정보를 출력하는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를 입력할 때는 해마가, 출력할 때는 전전두엽이 관여한다. 그리고 이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업 기억이다. 작업 기억의 능력을 높이려면 단순히 입력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머릿속에 받아들인 정보를 꾸준히 출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작업 기억은 독서를 통해 우리 머릿속에 단기 기억으로 들어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글로 적을 때 활성화된다. 그렇게 끄집어낸 정보 중 의미 있는 부분은 해마를 거쳐 장기 기억에 정착한다. 이처럼 평소의 출력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면 전전두엽의 기능과 작업 기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기억을 되살리는 깜빡 노트. 뭐였더라? 하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을 때부터 나는 깜빡 노트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 주위에 같은 연배인 사람들과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도 권했다. 거기 있던 그 가게 이름이 뭐였더라? 작년 여행 때 갔던 그 절 이름이 뭐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요즘 유행한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거 있잖아 그거. 40살이 넘으면 이처럼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반문할 일이 많아진다. 그럴 때는 기억나지 않는 채로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답을 찾아내자. 다만 답을 찾고는 속 시원하다고 그 단계에서 멈추면 전전두엽의 기능이나 작업 기억 능력을 높일 수 없다.
답을 찾았다면 기억나지 않아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게 만든 단어, 사건, 이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적는 도구로는 노트, 태블릿 PC, 컴퓨터나 스마트폰 메모장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깜빡 노트에 적는 단어가 늘어나면 자신이 주로 무엇을 기억해내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대체로 사람 이름, 책이나 영화 제목, 가게 이름 등이 많다. 예전에 내가 도저히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씨라는 직원이 있었다. 깜짝 노트에 반복해서 적다 보니 이제는 외웠지만 평소에 나는 원래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왜 씨의 이름만 잘 떠올리지 못한 걸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씨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씨는 비상근 직원이어서 업무상 접점도 없었던지라 이름 외에 씨를 떠올릴 만한 기억에 갈고리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처음 본 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름을 금세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케타가와, 미타라이, 시노노메, 아모 등 누가 봐도 드문 성이라면 오히려 잘 기억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던 사실과 함께 일화 기억에 저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직원 씨의 경우도 평소에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았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가령 지난번 출장지에서 산 고기만두를 선물로 줬더니 몹시 기뻐한 씨와 같은 기억에 갈고리가 생겨 쉽게 기억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깜빡 노트를 다시 보면 자신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하면 특정 단어나 이름 등을 떠올리지 못했을 때 쌓인 스트레스가 안도감으로 변함으로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거 있잖아. 그거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깜빡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자. 몸과 머리를 함께 써야 뇌가 건강해진다.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이란 운동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작업 기억을 강화하는 훈련을 말하는데 의료 현장에서 치매와 경도인 지장애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듀얼 태스킹은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러닝머신이나 발판 오르내리기를 하면서 100에서 7을 빼는 순차적 빼기 연습을 한다든가 2에서 3명이 함께 걸으면서 끝말잇기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핵심은 유산소 운동과 작업 기억을 자극하는 뇌 운동을 결합하는 것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을 지도할 때는 의자에 가볍게 걸터 앉아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나라 지명을 최대한 많이 말하거나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퀴즈를 함께 푸는 제자리 걸음 퀴즈를 주로 활용한다. 제자리 걸음이라는 유산소 운동과 기억을 되살리는 인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 국립장수연구센터에서는 경도인 지장애 증세를 연구 대상자 100명을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그룹 A와 건강 강자만 듣는 그룹 B로 나눠서 반년 동안 경과를 관찰했다. 반년 후 그룹 A는 뇌 위축이 진행되지 않고 기억력이 개선되었다.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인지 기능을 자극하면 한 가지만 작업할 때보다 전전두엽이 더욱 활성화된다. 즉,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을 하면서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주면 전전두엽의 기능과 작업 기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전두엽을 포함한 전두엽의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육은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맡고 있다. 제자리 걷기, 빨리 걷기, 달리기 등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움직이면 펌프질이 시작된다. 특히 종아리와 넓적다리에는 근육량이 많아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운동으로 혈류가 개선되면 뇌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공급되므로 전전두엽을 포함한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아직 연구 단계이기는 하지만 운동으로 혈류가 개선되어 뇌에 신선한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면 해마를 중심으로 신경세포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해마는 정보를 선별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므로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을 하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일상에도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을 도입할 수 있다. 이때도 역시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머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출근길에 걸어가면서 오늘 할 일을 되짚어보거나 퇴근길에 오늘 한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듀얼 태스킹이다. 이를 실천하면 작업 기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뇌를 평생 쓸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운동 과제와 인지 과제를 결합한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을 시도해보자.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듀얼 태스킹은 뇌 기능을 높이지만 머리 쓰는 작업 두 개를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작업 기억 능력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면서 공부하거나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들으면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면 작업 기억은 한계에 다다라 시간만 더 걸리고 능률은 떨어진다. 실제로 미국 유타 대학교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핸즈프리 휴대전화로 대화하면서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터를 조종하는 멀티태스킹에 관한 실험을 했더니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규정 시간보다 오래 브레이크를 밟고 앞차와의 간격도 가까워지는 등 운전 시뮬레이터 조종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은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즉, 전화로 대화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멀티태스킹을 실시하자 연구 대상자의 운전 능력과 대화 능력이 동시에 떨어졌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나 영국 서식스 대학교의 연구팀도 머리를 주로 쓰는 작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진행하면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에 따르면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작업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위치를 전환해서 표면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작업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면 전전두엽과 작업 기억이 극심한 피로를 느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머리 쓰는 작업을 동시에 여러 개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은 몸을 쓰면서 동시에 머리를 쓰는 듀얼 태스킹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뇌를 젊게 하는 단백질의 힘. 100년 두뇌를 위한 식습관 개선 방법의 주역은 달걀이다. 평소에 먹는 식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걀을 추가하자. 아침에 달걀 프라이를 1개만 먹었다면 2개로 늘리자. 달걀을 추가한 식단이 치매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하루에 달걀을 여러 개 먹는 식단이 내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달걀은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의 대표격으로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인식 탓에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다. 40대 이상이라면 실제로 건강을 생각해서 달걀은 하루에 1개만 먹자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임상 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적으로도 식품의 콜레스테롤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권장량을 변경하는 추세다. 일본에서도 2015년에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면서 그동안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왔으나 목표량 산정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권장량 표기는 제외했다. 고 밝히며 달걀은 하루에 1개와 같은 내용을 삭제했다. 이처럼 현재 의학계는 달걀의 섭취량과 혈관성 질환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달걀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2가지다. 고단백질에다 단백가도 만점인 식품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 특히 혈관과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밥, 된장국, 절인 반찬, 채소 조림 등 소박한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꾸리는 경향이 있다. 저칼로리라서 건강에 좋다는 인식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단에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어르신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물으면 대부분 고기나 생선을 꼽는다. 심지어 10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식단을 조사했더니 매일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을 섭취하고 있었다. 그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이유는 평소에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두부와 청국장 같은 콩으로 만든 제품도 질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종류의 아미노산을 일컫는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단백가라는 지표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 단백가란 단백질의 영양가를 나타내는 지수다.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9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는지를 따져서 결정한다.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지수는 낮아진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이상적인 식품이다. 따라서 달걀에 단백과 백을 부여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달걀은 다른 동물성 식품과 비교해도 단백가가 높고 영양가도 매우 풍부한 식품이다. 게다가 달걀은 고기나 생선보다 조리법도 간단하므로 손쉽게 먹을 수 있다. 노년이 되면 채소 중심의 소박한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기존의 상식은 버리고 단백가를 중시한 식단을 짜야 한다. 활력 있는 삶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상으로 균형 있는 영양소의 섭취를 중시해야 한다.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 이외에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불포화지방산에 해당하는 도코사액사엔산,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다. 게다가 달걀은 삶아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식단에 달걀을 추가하자. 소금이 뇌를 공격한다. 식습관에 대해 말할 때 소금 섭취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50세가 넘으면 고혈압 진단을 받는 사람이 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혈압을 낮추는 저염식을 하라고 권유받는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통한 염분의 과잉 섭취와 고혈압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노화로 인한 고혈압의 90%는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대부분 유전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건강 잡지를 펼쳐보면 여전히 염분의 과잉 섭취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쓰여 있다. 이러한 사태는 1954년 미국의 루이스 달 박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세계 5개 지역의 식생활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염분 섭취량이 많은 일본의 아오모리 지역에서 고혈압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염분의 과잉 섭취가 고혈압을 초래한다. 고 주장했다. 실시한 지 60년이 넘은 조사 결과 때문에 여전히 몇몇 사람은 염분의 과잉 섭취가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믿는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대다수 의사가 염분의 과잉 섭취를 권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과도한 저염식을 권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일본 고혈압 연구의 권위자이자 나도 연수생 시절에 신세를 진 나고야 시립대학교의 아오키 규조 교수가 내놓은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 때문이다. 그의 기준에 따르면 고혈압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본태성 고혈압. 2. 환경성 2차성 고혈압. 3. 기초질환 2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유전적 요인 때문에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고혈압을 말하는데 이것이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를 차지한다. 환경성 2차성 고혈압은 달 박사가 조사한 아오모리 지역이 내다. 한랭지, 비만, 알코올이나 소금의 과잉 섭취, 과로 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을 일컫는다. 기초질환 2차성 고혈압은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고혈압이다. 환경성 2차성 고혈압과 기초질환 2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의 10%를 차지한다. 그중 저염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고혈압은 콩팥 관련 문제로 소금을 배설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혈압과 소금 감수성이 강해서 생기는 고혈압뿐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 수는 약 1%다. 즉, 저염식은 99%에 가까운 고혈압 환자와 압도적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오히려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다. 고혈압이라 짠 음식을 삼가던 고행자가 염분 부족으로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소금의 섭취 기준을 하루 5g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 및 영양조사 결과 개요에 따르면 2016년 성인의 하루당 평균 염분 섭취량은 남성이 10.8g, 여성이 9.2g이다. 숫자만 보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 같지만 2014년 미국의 고혈압 학회지의 닐스 그라우들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장 바람직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일일 염분 섭취량은 미국의 권장 기준인 5.8g을 크게 웃도는 6.7에서 12.6g이었다. 20세기 초엽 일본에서처럼 소금을 하루에 20g이나 섭취하면 문제겠지만 오늘날의 식생활 기준치는 결코 과잉 섭취라고 부를 만한 양이 아니다. 각종 데이터로도 밝혀졌듯이 싱겁게 먹어야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저염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나친 저염식은 식욕부진, 무기력,
정력 감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백년 두뇌를 뒷받침하는 건강한 몸을 생각한다면 소금은 천일염을 고르자. 일본에서는 일본 전매공사가 있던 1971년에 염업 근대화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재래식 염전이 사라지고 이온 교환막 제염법을 이용해 소금을 얻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염화나트륨 99% 이상의 화학염은 간수와 미네랄을 잃었다. 간수의 주성분인 마그네슘은 세포의 건전한 대사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이다. 최근에는 마그네슘이 꽃가루 알레르기, 아토피,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요리를 더 맛있게 해주기도 한다. 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금은 되도록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생산한 천일염을 고르자.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에 짠 음식을 많이 먹은 것 같다면 채소류, 감자류, 곡류를 쪄서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음식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나트륨이 배출되어 몸에 불필요한 염분을 밖으로 내보내준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로 웃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